안녕하세요. 날씨가 뭐 비는 안 오지만 좀 그런데 또 장마철이니까 좀 우중충하네요. 오늘 그 전화가 왔는데 나이가 현재 54세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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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계속 우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해서 전화를 이제 일단 끊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못 온 줄 알고 또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그러면 전화하셨으면은 말씀을 하셔야지. 울고 계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사정도 있겠지만, 아니 저 입장에서는 또 이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아니면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니까 왜 전화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울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두 번째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옛날로 얘기하면 그 칠거지약으로, 즉, 이렇게 쫓겨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저 상황에 닥친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또 이렇게 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원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32살에 결혼해서 35세에 그 임신했다가 유산이 됐는데 그 뒤로는 그 임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54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댁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지금 이 4대 독자래. 그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시어머니 이제 지금 76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는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손이 이어지는 거, 손이 이어지는 거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근데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몸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혹시 사주에서 나타나는 자식이 있냐 없냐 그거를 좀 얘기 좀 해달라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있어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몸이 너무 극신약한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봐야 돼요. 사주에 있어도 내가 그거를 감내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실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차적으로 유산한 것도 그게 힘에서 그거를 이겨내질 못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내용은 이제 꼭 필요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10년 동안 계속 거기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심하시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좀 임신 소식이 없냐? 이걸 수시로 물어보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구는 뭐 낳기 싫어서 안 낳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는데 나중에 최근에 와서는 그냥 남편은 이제 빈다는 거예요. 빌어. 어머님도 저렇고 우리 자꾸 어쨌든 간에 독자인데, 실제로 이제 자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고 죽어야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깎아보죠. 그래서 그럼 올 사람이 연애해서 올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구해냐 했더니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어머니는 자꾸 이렇게 일단 여기 지금 며느리가 일단 좀 나가고 다른 며느리가 와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참 대책이 없더만 보니까. 예? 그렇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한테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봤겠지만 이렇게 지금 4대 독자가 대를 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죽으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는 처음에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기분 나쁜 말도 많이 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손자를 봐야 되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손자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또 힘든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국내 아가씨가 안 되면 베트남이나 그 국제 결혼이라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자손을 좀 낳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하나 봐요. 자꾸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심심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본인도 이제 이게 시달려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자세한 얘기들은 뭐 할 적은 없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우리가 이제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해년 경자월 정해일 경술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진 볼 것도 없죠? 보세요. 어떤 구조로 되냐. 이게 정 하나 있고 토 하나 있죠? 술토. 나머지는 금하고 수로만 되어 있어요. 요 금은 뭐냐면 요 재요, 재.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게 시어머니야. 여기 시어머니. 그 다음에 요거는 남편. 이렇게 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재하고 관으로 이렇게 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거 없잖아. 물론 요것이 이제 상관이라고 해서 이제 자식이야.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 정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음기운인데, 이 정화가, 이 불이 지금 굉장히 약하지요, 정화니까. 그런데 지금 해자축, 이 겨울에 태어나서 이 냉기가, 이 화기운을 어떻게 돼요?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 화기운이 약해지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여긴 자식이잖아요. 상관. 여기 아들이야. 이렇게. 이럴 때 이 정화가 약한 상태에서 이 화에, 이 토에 많은 에너지를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에너지를 줘야 되죠. 상관이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 다음에 이 정화는 여기에 있는 이 재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를 생해주는 인성도 없고, 나와 똑같은 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죠, 사주가.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애를 출산해서 애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조로 봐서는. 나를 도와주는 목도 없고, 또 나와 똑같은 이 화기운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왔죠. 43세부터 왔는데, 이게 좀 늦게 온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자, 그 다음에 또 해, 요게 지금 물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화는 어찌 보면 이 남자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남자인데 남자랑 같이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실제 어찌 보면. 근데 지금까지 이 사주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사주를 이제 보셨으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이걸 안 보고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는 것 같아요. 첫 번 유산 된 상태에서 그다음부터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물기운이 이렇게 강하면은 내가 불이 꺼지게 돼 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남자야, 남자. 그러니까 남자에 가까이 하면 안 돼. 내 불이 지금 꺼지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금이 이게 이제 재라고 그래서
이게 돈도 되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시어머니야. 근데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죠. 이렇게 많은 거야, 기운이. 그러니까 내가 약한 에너지로 여기 시달리면은 내가 그것도 또 엄청나게 나한테, 어떤 정말 기진맥진한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봐서는 실제로 이게 자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사주로 봐서도 이렇게 자식 갖기가 힘들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요.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한하고 이게 얼어있는 기운이죠. 얼어있는 기운이 8글자 중에서 7글자. 그 다음에 말라있는 기운이 4글자, 8글자 중에서 4글자. 그러니까 한하고 조한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얼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몸이 얼어있다는 거는 이 자궁 이런 데가 다 지금 얼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착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애가 착상되기가. 그러니까 임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 기운이 이렇게 많으면 따뜻한 기운이 없잖아요. 요건 이제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하고. 이제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건 극신약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만 또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게 에너지가 너무 약하니까 이 기진맥진하는 거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신약한 경우, 차가 얼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에너지가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고 내가 에너지를 계속 발산시켜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몸이 피곤할 때, 저녁에 들어와서 몸이 피곤할 때 잠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계속 내 기운을 빼고 여기서는 지금 수기운이 엄청난 기운이 나를 공격을 해오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물 기운에 의해서 내가 불이 꺼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이거는 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이 극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강한 기운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돼? 극을 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조는 너무 지금 약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보든지 간에 이 구조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잘 주어지질 않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남편하고 같이 어떻게 병원에서도 병원도 가보고 어떤 이 사주 보통 우리가 이런 사주 구조를 한번 어디 가서 상담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가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극신약인 경우 어렵다고 얘기도 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났으면 몸이 냉하기 때문에 이게 착상되는 게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본인이 타고난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몸이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어렵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거를 나무라고 아니면 또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이거 확실히 알면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런 거는 조금 더 아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을 것 같아. 그리고 차라리 이게 조금 시어머니가 32살, 35, 6세 정도에서 이게 달달 볶았으면 아마 그때 이혼을 차라리 해버렸으면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지금 54세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으로서는 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이미 지금 가입 나이가 이제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 주인에서는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나이도 많으시지만 이제는 지금 한국에서 결혼이 어려우면은 차라리 국제 결혼이라도 해서 좀 아이를 가져서 대를 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무관심 비슷하게 해서 미안하니까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본인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본인이 그러면 나가서 지금 뭐 당장 어디 가서 뭐 살 수가 없잖아. 그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이혼한다고 치면은 이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어디 가서 자그마한 어떤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직장 갖기도 힘들어요. 왜 직장 갖기 힘드냐면 이게 직장을 나타내는데 직장을 가면은 나는 거기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알바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직장에 가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저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대책을 다 세워서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댁이 넉넉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답답한 거야. 이 본인도. 여기 이런 거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걸로 봤을 때 이해를 가는데 그러면 당장 내가 여기서 이제 이혼 형식을 빌어서 이제 이혼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으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정리가 나한테 어느 정도 내가 나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헤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걸 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신랑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뭐 현실은 이게 어차피 내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책이 없이 나가면 그러면 정말 그거야말로 큰일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짓고 돈을 받아갖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대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대를 이제 이어야 되는 4대 독자가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라도 그 애를 어떻게 돼요? 대를 잇기 위해서 애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 대신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배려하는 대신에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은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본인이 이렇게 좀 알아서 챙겨서 어떻게 만약에 혹시 그런 게 어느 순간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실행에 옮겨야 된다면 그런 걸 잘 챙겨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주 구조가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원망을 갖는다든지 혹은 그 어떤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닥달했던 그런 것도 조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그런 환경으로 되면은 나중에라도 서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치지 못할 정말 두 분 다시 보기 싫은 어떤 걸로 인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걸 정리를 하시고, 여기 이 구조로 가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불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53세인데, 여기서 이 병호대운이 왔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 이런 경우는 내가 일자리 잡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인데, 이게 좀 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동안 54세니까 한 9년 동안 직장 잡는 것도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에너지가 이 겁재기 때문에 특히 이 병화가 있을 때 이 정화는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건 태양이고 이건 촛불이라고 봤을 때 낮에 촛불 켜놓고 이거 불빛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화는 병화를 만나면 좋을 게 아니야. 같은 불이지만. 왜냐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거의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있긴 있지만 드러나질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운이 좋지는 않다는 거야. 이때도.
이때는 조금 나을 수도 있죠. 나와 같은 정화가 왔을 때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단, 요런 데 왔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좀 좋아진다는 거.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아. 건강 면에서는 좋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조금만 내가 무리해도 그 에너지가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소모가 돼버리니까 항상 힘들었는데, 내한테 도움이 되는 이렇게 똑같은 이 정화가 왔을 땐 좀 좋다는 거야.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그런 거 좋죠. 나이 먹으면서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도 좀 약해지는데, 그래도 운에서 내 기운, 나와 똑같은 기운이 왔을 땐 도움은 된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큰 게 뭐 없죠. 별로. 여기에서, 요게 주인공 정화인데, 여기 약한 상태에서, 자, 이 토한테 에너지를 주면 지금도 약한데, 요게 자식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남편 역할을 하는데, 요게 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찬 기운에 의해서 이 정화, 이 화기가 어떻게 돼? 화기가 흡수되어 버린다는 게 있죠. 또 여기 있는 경금으로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또 다 여기에 또 기진맥진되고, 그렇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셨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마음 편하게 또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동안 가졌던 그런 감정 같은 건 조금 더 순화시켜서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이 시어머님 보는 것도 그렇고 남편 보는 것도 남편이 다른 의도에서 이렇게 안 보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본인 사주를 좀 더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도 가능하면은 행복한 거를 내가 뭔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마치고요.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